오병이어 교회 성도님 여러분, OEBS 생생정보 콩콩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입국 제한은 지금보다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 손목 밴드 부착 여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필요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간 방위 분담금 특별협상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됐습니다. 방위비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예상보다 더 완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 정권 교체에 대비해 민주당과의 협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도 들리고 있습니다. 8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윌러드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양측이 각각 다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협상 교착 국면이 그대로라는 점을 방증한다면서 협상 결과가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4.15 총선 이후 본격적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양측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최악의 경우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EBS 연습생 펭수를 무단 도용해 유세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펭수와 팬클럽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펭수 사진과 유행어를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에 가져다 쓰는가 하면 펭수와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고 심지어는 아예 펭수 인형 탈을 쓰고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후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저작권 침해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펭수는 왜 화가 난 걸까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부산 남구 갑 지역의 한 예비 후보는 지난해 12월 선거 사무실을 홍보하며 펭수의 얼굴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됐는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펭수의 유행어 팽하를 살짝 바꿔 남하를 쓰고 펭수와 함께한다는 의미의 위드 펭수라는 문구까지 넣었죠. 마치 펭수가 해당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원 저자와 건자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펭수 캐릭터와 컨텐츠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 측은 사전 협의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 예비 후보 측은 이후 홍보 담당자가 잘 몰랐던 것 같다라며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펭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중에게 공개된 공표 저작물을 이처럼 복제 또는 변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원 저작자가 허가 없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죠. 저작권법에도 교육, 보도, 비평, 연구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인용을 허락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언급은 아예 없는데요. 많은 캐릭터가 선거 때마다 펭수처럼 쓰였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작권자들이 문제 삼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 중에 명예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저작권자들이 나서지 않아서 지금까지 잡음 없이 넘어간 것이죠. 하지만 우리 펭수는 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펭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만 18세 선거권 확대 관련 총선 공익 광고에 모델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펭수 소속사는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펭수와 관련한 모든 저작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며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팽수가 쓰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팽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을 다녀온 남성 연예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남성이 만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등 2명이 추가 감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종업원이 100명이 넘는 대형 업소인데요. 지난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의 종업원 A씨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그룹 슈퍼노바의 윤학 씨와 만나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학 씨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들어왔고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또 이달 1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학 씨 매니저먼트를 담당하는 배성우 대표는 윤학이 그날 스케줄이 끝난 뒤 지인과 차 한 잔 마시는 정도로 가볍게 만났을 뿐 한간의 소문처럼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자가격리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치료를 위해 자가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일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전염병을 역질, 지력, 여역, 역려, 시역, 장역, 온역, 악역, 도격이라 불렀습니다. 이 중 역은 널리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는 의미로 여는 좋지 않은 병이라는 뜻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실록은 활인서에서 출막이라는 임시시설을 성 밖에 두고 감염병 환자를 이곳에 격리해 돌봤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감염병 환자만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병의 유행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병원과 같은 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양반들은 집으로 감염병 환자를 들여 돌봤습니다. 16세기 안동의 양반이었던 금난수가 남긴 성제일기에는 감염병을 앓는 가족들을 치료하고 돌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서 시아버지 금난수는 집을 자가격리 공간이자 치료 공간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고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병자와 정상인 사람들을 격리함으로써 병의 감염을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날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대한 찬성은 58.2%, 반대는 36.6%로 집계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8일 오전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제주 녹살로 양쪽 도로를 노랗게 물들였던 유채꽃을 금세 갈아엎었습니다. 제주 녹살로는 국내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유채꽃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꼽히는 곳입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날 트랙터 4대를 동원해 녹살로 일대 유채꽃길 약 10km와 조랑말타운 인근에 조성된 9.5헥타르 규모의 유채꽃 광장 유채꽃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꽃길을 찾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딴 관광객 방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결국 가시리 마을회와 지역 주민들이 제거 요청을 했습니다. 예년이라면 제주 녹살로 일대 유채꽃은 5월쯤 제거했으나 올해는 한 달 가까이 일찍 유채꽃을 갈아엎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면서 국내 금융업계, 투자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수년간 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린 증권사들이 현지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여 증권사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등 증권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등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중단, 매장 폐쇄로 인한 배당 중단, 축소와 주가 급락을 겪고 있는 리츠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 43개 주와 워싱턴 DC가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다수 지역에서 식료품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사업체 점포가 휴점에 들어가면서 상업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호텔 숙박 업계로 미국 제2위의 호텔 리조트 리츠인 파크호텔 리조트 주가는 연초부터 지난 6일까지 72.17%가 폭락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경우 모든 매장의 문을 닫도록 지시하면서 모든 호텔 카지노가 텅텅 빈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부터 프리미엄 아울렛과 쇼핑몰 등 미국 내 209개 전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발 자금난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남은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500대 기업의 회사채 규모가 37조 4,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0% 수준인 14조 7천억 원은 2분기에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8일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34개 기업 가운데 234곳에 지난해 말 기준 회사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00조 7,44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334개사 가운데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80개사와 세부 명세가 일치하지 않은 20곳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들 기업의 회사채 가운데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약 3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연내 만기가 되는 회사채 중 14조 7천억 원은 6월 말까지 상환해야 하고 12조 3,146억 원은 3분기에 10조 3,916억 원은 4분기에 갚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윗세대로 갈수록 세대 차이에 대한 체감도는 높아졌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30개 대중견기업 직장인으로 약 1만 3천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세대별 심층 면접을 거쳐 작성된 한국기업의 세대 갈등과 기업문화 종합진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인 63.9%는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세대 차이 체감도가 52.9%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밖에 30대는 62.7%, 40대는 69.4%, 50대는 67.3%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20대가 41.3%, 30대는 52.3%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40대, 50대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이러한 세대 갈등은 야근, 업무 지시, 회식 등 업무 문화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5.5%, 42.8%가 성과를 위해 야근은 어쩔 수 없다라고 답했지만 20대와 30대는 26.9%, 27.2%만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의무 중심으로 생각하는 윗세대는 맡겨진 일을 우선으로 하는 반면 권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랫세대는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중요시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50대의 51.9%는 리더의 지시가 명확하다고 답했고 30대는 같은 질문에 21.3%가 긍정했습니다. 윗세대를 두루뭉술하게 일을 배워온 지도세대 그리고 아랫세대를 명확한 지시를 바라는 내비게이션 세대로 구분했습니다. 다만 회식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세대에서 20%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팀 빌딩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20대, 30대의 약 60%가량 그리고 40대, 50대의 약 80%가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20대, 30대 사이에 사회 진출과 낮은 조직 경쟁력을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직장인 87.9%가 조직이 성장해야 내가 있다라는 항목에 동의한 반면 20대는 57.6%만 이에 동의했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야간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광객 유치 확보와 체제 시간 증대를 통해 지역 숙박까지 유도하는 스테이형 관광 콘텐츠로 야간 관광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곳곳의 유명한 야간 관광 자원과 프로그램을 모아 야간 관광 100선을 7일 발표했습니다. 야간 관광은 관광공사가 올해 추진 중인 신규 핵심 사업입니다. 2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추천, SK텔레콤 팀앱의 야간 시간대 목적지 빅데이터 281건 등 370개의 야간 관광 자원과 프로그램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실시, 야간 관광 매력도, 접근성, 치안 안전, 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관광공사 팀장은 야간 관광을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 산업의 회복과 경기 부양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국내는 치안이 우수한 데다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면 관광객 체제 일수 확대에 따른 관광 소비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적항공사 1위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혀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국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모두 휴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직원 휴업 규모는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수준입니다. 대한항공노동조합도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휴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기내식 협력업체 직원 중 인천에서 근무하는 1,800명 중 1,000명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은 800명도 그중에서 300여 명도 휴직 중인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인 아시아나 AH는 직원의 절반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항공사들의 올해 실적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경제, 또 사회에 걸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교회 방송을 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병이어 방송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생생정보 콩콩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교양 상담 코너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상담 플러스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역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는 오후 3시에 청년 문화사역, 그리고 또 오후 1시에 진행되는 교육 사역으로 교육 사역과 또 구약 읽기와 같은 기타 교양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녹화 방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게 되면 대용량 파일 렌더링으로 CPU와 램 점유율 상승으로 인해서 방송이 끊어지거나 송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라이브는 전문 유튜브들도 특집으로 일회성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방송국처럼 정해진 시간에 틀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설치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이 오병의 교회를 치시고 오시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에서 오이 유튜브 스토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바로 이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채널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름이 오이 유튜브 스토리인데요.
접속하셔서 보시고 싶은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그동안의 나의 영적인 생활에 번잡스럽고 또 소란스러웠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 교육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일 앵커 윤유성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